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빈 켈러 골키퍼가 오늘 경기 선발로 나섭니다. 그리고 트레텔 알렉산더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치미카스, 그리고 파비뉴, 핸더슨, 밀너, 마네, 살라, 조타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앞두고 바로 어제였죠. 이 알리송, 조엘 마팁, 피르미누 그리고 위리겐 클롭 감독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뭐 오늘자로 이제 오피셜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알리송도 없고 마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 치르게 되고 또 위리겐 클롭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리버풀입니다. 그래서 아마 페페인 레인더스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역할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이 통신기를 통해서 소통은 계속 하겠죠. 덕분에 이제 부상자도 많은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지금 벤치가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뭐 아드리안 피탈루가, 네코 윌리엄스, 오웬백, 타일러 모튼 뭐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과연 어떤 첼시 전이 또 될지 궁금한데요. 그럼 저는 경기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디오 마네 컴온 선제골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찰로바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10분도 안 되는데 벌써 큰 실책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역시 강한 압박 잘하고 있습니다. 와, 모하메드 살라 그냥 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이게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이게 뭐지? 아놀드의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근데 살라 와, 마테오 코바치치. 기가 막힌 중거리 슈팅입니다. 이거는 못 막죠. 예. 또 크리스티안 퓰리식. 첼시가 일단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잘 풀린 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이 2대2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이 먼저 두 골을 넣었었는데 첼시가 두 골을 따라왔죠. 전반전에 일단은 굉장히 양 팀이 화끈하게 붙은 전반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후반전에는 조금 서로 이제 많이 지쳐가지고 개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무튼 뭐 굉장히 압박을 양 팀이 적극적으로 하면서 실수들을 많이 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에서는 뭐 찰로바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실수가 나와서 실점을 했었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오늘 경기 퀴빈 켈러가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 선수고 그리고 뭐 아놀드도 좀 실수가 있었고 그리고 중원에서도 좀 미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렸던 양팀의 이 경기 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첼시는 계속해서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간결한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리버풀도 뒷공간을 노리긴 노립니다만 좀 더 첼시보다는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첼시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동점골을 넣었었고요. 코바치치의 마네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수가 잘 차는 공이라서 전술적인 그런 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동점을 만들었으니까 뒷공간을 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첼시는 좀 더 후벼 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찰로바 선수라든지 부상에서 막 복귀한 티아고 실바 선수 그리고 뭐 리디건 그렇다 치더라도 알론소가 어쨌든 살라를 상대로는 한번 벗겨지면서 실점을 허용한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노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격에서는. 그리고 중원 싸움도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데요. 뭐 코바치치, 캉테 뭐 워낙 잘하는 선수들입니다만 리버풀의 뭐 핸더슨, 파비뉴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로 나온 제임스 밀너까지 해서 선수들의 이 압박 싸움 그리고 세컨볼을 따내려는 싸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맞대결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이제 루카쿠가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첼시가 이제 공격 쪽 베르너도 이제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이고, 루카쿠가 그나마 이제 좀 최근에 폼이 좀 끌어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경기는 약간 징계성으로 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첼시 팬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기에 루카쿠가 리버풀이랑 맞대결을 했을 때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버풀도 뭐 결장자가 굉장히 많은데 잘 경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첼시도 워낙 잘하는 팀이니까요. 후반전에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반전 대신 되면은 지금 전반전 양상을 보니까 결국엔 교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가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버풀은 벤치에 유망주가 주로 있어요. 물론 이제 체인벌린, 조고메즈 뭐 이런 선수들 있습니다만, 케이타까지 해서 첼시에 비해서는 조금 벤치가 부실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뭐 첼시도 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교체 카드를 쓰기가 힘든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쓰긴 써야죠. 네, 쓰긴 써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또 쓰느냐, 어떤 변화를 후반전 어느 시점에 주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전에 양팀 감독들이 혹은 코치가 어떻게 후반전을 준비하는지 이 후반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 네,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2대2로 끝이 나면서 양팀 승점 1점씩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에는 골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하프타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전반에 양팀이 사실 좀 많이 뛴 것도 있어요. 지금처럼 빡센 시기에 전반전에 이렇게 열심히 뛰면 후반전에 좀 금방 지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첼시는 이 조르지뉴와 허드슨 오도이를 투입을 했었고요. 리버풀은 체인벌린, 케이타, 커티스 존스가 이렇게 후반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다 제 역할을 했느냐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팀 모두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좀 더 이제 적중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쪽은 일단 첼시긴 했어요. 왜냐면은 허드슨 오드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르지뉴를 투입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전진하겠다라고 선택했던 이 투엘 감독의 선택이 통했거든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정말 거의 10분 정도를 계속 첼시가 원사이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봤었다가 이제 후반 막판에 좀 분위기를 넘겨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리버풀은 처음에 이제 체인벌린과 케이타를 투입을 했습니다. 조타를 빼고 체인벌린을 그 자리에 넣었었고, 이제 밀너를 빼고 케이타를 그 자리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교체 선택 자체는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임스 밀러는 이제 많이 나이가 있는 선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러를 빼준 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조타를 빼준 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조타도 리버풀 축구에서 90분 내내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지닌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꾸준하게 계속해서 풀타임을 뛰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체인벌린을 그 자리에 넣게 되니까 죽어요. 확 리버풀의 공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근데 문제는 체인벌린밖에 없었어요. 넣을 만한 카드가. 미나미노 오리기 부상이죠. 피르미노도 코로나 때문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쓸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음 경기 이제 살라 마네는 떠나야 됩니다. 케이타까지 해서 기니, 세네갈, 이집트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나미노 오리기가 그 사이에 회복이 되어주길 바라야 되는데 회복이 될 것 같지 않고, 피르미노는 코로나로 빠져있고, 뭐 어떻게 스쿼드를 짜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뭘 어떻게 스쿼드를 짜야 됩니까? 원래부터 리버풀은 공격수 보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네이션스컵이 예정된 상황에서 리버풀이 무조건 공격수 한 명 정도는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냈던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갑작스럽게 뭐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서 공격진 보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시즌 전에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영입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1월에도 지금 이적장이 열려 있지만 뭐 딱히 보강할 것 같은 움직임은 없죠. 그러면은 지금 뭐 카라바오컵 4강 어떻게 치릅니까? 막막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죠. 양 팀 모두가 사실 100% 전력으로 나온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전반기 리버풀 맨시티 경기처럼 뭔가 다른 차원의 축구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게 스포츠고 이게 축구의 매력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뭐 전반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후반전은 이 팽팽한 동점 상황이 주는 긴장감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전후반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팬 입장에서 본다면은 승점 3점을 항상 매 경기 가져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만 리버풀도 힘든 상황 속에서 스탠퍼드 브리지 원정을 가서 승점 1점을 챙겼다라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2점을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따라잡혔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남게 됩니다. 이번 경기 프리뷰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리버풀이 아스널 원정을 떠납니다. 런던 또 원정이고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8강부터는 이제 쭉 그 위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프리뷰 리뷰도 찍을 겁니다. 그래서 1월 7일 금요일 새벽 4시 45분에 시작이 되니까요. 그 경기도 프리뷰 리뷰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지금 겨울이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기 지금 컴퓨터에 떠있는 온도를 보니까 밖에가 마이너스 6도로 나오는데 확실히 겨울이긴 겨울인가 봐요. 지금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 계속 콧물 나오고 그래서 많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 건강하게 코로나 특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 있었던 힘든 일들 다 털어내시고 올해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 즐겁게 또 의미있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에서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